이제 그 국방개혁 과제 중에 사실은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지금 시동이 안 걸린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국방개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방개혁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 이 내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부. 사실은 이 방첩사 문제는 정말 이제는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엄중하게 이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근대사에, 대한민국 근대사의 소용돌이마다 늘 중심에 서 있는 기관, 보안사, 그럼요. 기무사, 안지사, 방첩사. 이름도 많이 바뀌었어. 이름 많은데요. 국방첩보사로 안지사는 안보지원사령부. 이런 게 참 아니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제 방첩사 개편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계엄 문건 파동이 심각한 논란의 소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계엄 문건 파동으로 해서 기무사라는 조직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또 인원을 감소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사실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첩사가 과거의 기무사 보안사죠. 방첩사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이 방첩사는 과거 기무사보다 더 큰 강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조직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이 12.3 내란의 중심에 섰던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과거 12.12 사태의 중심에 보안사가 있었듯이 다시 45년 후에 그 후신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정말 초유의 역사적 사건인 이 12.3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또 돼버린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 기관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 조직의 더 이상의 유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직은 적어도 이제 12.3 비상계엄의 이 계곡을 건넌 지금 이런 조직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유사 기관과 조직에 이관하고 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죠. 방첩 기능. 그 기능은 국방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그런 수준의 별도의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서 방첩사 해편에 관련된 조치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첩사를 그냥 완전히 분해해서 그냥 날려버리자는 말씀. 그래야죠. 지금은. 근데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역할들은 우리 유사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된 기억인데 소대장 시절 투표를 합니다. 국회의원 투표. 부재자 투표. 저녁 되면 니네 소대 말이야. 지금 몇 % 나온 줄 알아? 그 당시에 여당에 몇 % 나온 줄 알아? 저녁에 협박을 받았어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해. 그러니까 니네 영원히 자유로운 놈들 제대로 감독해. 그 정도까지 훈계를 하고 온몸이 이 전율이 흐르는 걸 제가 아직 잊지 못합니다. 이게 보안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정선거에 나도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끄러운 기억. 권력 우리는 이런 많은 부끄러운 기억들을 지우고 고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큰 놈을 만들어놨어. 세상에. 이게 이제 국가를 잘 받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중요한 조직이래. 근데 이게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송두리째 그냥 뒤집으려고. 그냥 내부적으로 무슨 블랙리스트 만들고 민간인 사찰하고 남용을 했더라고요. 방첩사가. 상관이 그럼요. 지시하고. 이건 하나하나 어차피 특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겠지만 이런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적어도 추후에 우리가 45년 전에 12.12 사태의 이 어마어마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향후엔 이런 엄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45년 후에 똑같은 일이 그보다 더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위해서 또 재발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뿌리를 뽑아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또 살아갈 그 세상에 이렇게 그 헌법 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예. 꼭 해야 될 일이네요. 지금 방첩사 개편은. 그 과거에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 개혁위원장을 하셨던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그 통탄의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시나리오는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소해서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자. 없앨 수는 없다. 이런 그 안이 하나 있었고, 이번에 그 완전히 해편을 해서 그 다시 그 기능과 역할을 그 국가 차원에서 재조정을 하자. 이런 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분이 이 안이 아니라 이란을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한 그 통탄의 후회를 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더 이상 그런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방첩사를 바라볼 때 정말 폐해라고 느끼는 걸 나눠보면 첫 번째는 수사 기능, 두 번째는 이제 보안 감찰 그 신흥 보안 기능.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첫 번째 거는 이 수사권 없으면 그럼 방첩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물론 뭐 몇 가지 그 약화 기능은 있겠지만 다른 데서 다 가지고 있으니 갈 수 있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원죄가 있으면 납작 엎드려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가기관도. 그렇게 해서 이게 이관하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신물나게 만드는 신원보안 끝까지 뿌리표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그 모골이 송연하게 만드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끝까지 꼬리표 달아서 아웃시켜버리는. 이런 그 보복적 인사의 원흉들이 그렇죠.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그럼요. 옳은 소리 하면 절대 못 커. 그럼요.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방첩 기능이 있긴 핵심 기능이니까 그 기능은 잘 살려서 그럼요. 존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그건 이제 전문기관으로 놔두고 지금 이렇게 국가의 암적 존재로 역할을 하는 방첩사는 분해해서 그럼 해편하죠. 흐트러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은 방첩사령부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수님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에 방첩 기능을 하는 기관이 7개나 됩니다. 사실은 방첩 기능은 방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7개의 기능이 다 방첩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방첩 기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은 당연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방첩사의 틀 안에서 그 기능이 수행되거나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유지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첩사 예하의 그 정말 엄청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 전문가들과 그 기능은 그 국방부의 유사 기관과 조직에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첩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은 거기에 걸맞게끔 또 역할을 하면서 통제받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지. 그렇죠.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이 헌법 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불안과 우려의 상황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관여된 부대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아마 이게 이제 부대들일 거예요. 이 부대들에 대한 그 개편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어떤 적으로부터 그 경계 지역이 그 침탈되거나 이러면 그 부대를 뽑아서 아예 후방으로 옮기고 그 부대는 다른 부대를
재배치하는 이런 사실 어마어마한 네. 그 지휘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 12.3 내란이라는 이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어마어마한 일에 참여한 이 기관들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유지할 수는 없다는 그럼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방첩사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편이라는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는 적어도 헌법 질서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개편 작업을 사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도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또 시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좀 더 여쭤볼 네. 말씀이 많은데 그런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겠어요. 네. 지금 이제 문민국방부 장관 내란 종식과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문민 시대가 적절하고 들어가서 아주 잘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있죠. 차분하게 이게 이제 정밀하게 설계를 갖고 좀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뭐 걸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진도가 의외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도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을성을 갖고 바라보고 이제 천군만마도 같은 마음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데 혹시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용두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잘 아시는 그 말씀 중에 개혁이 혁명보다도 어렵다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개혁은 적어도 내 칼에 피를 묻히겠다는 각오와 그리고 적어도 있어야지. 자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놈도 좋고 저놈도 아깝고 내 다음 자리도 봐야 되고 지금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게 그거는 안 하다 되죠. 보면 그거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12.3 내란을 종식시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12.3 내란의 중심에 있었던 관계자들, 특히 우리 군 관계자들, 이 관계자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엄중한 수사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 시기는 연말이 오기 전까지 거기에 관여됐던 자들에 대한 그 책임, 적어도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그 대통령께서 문민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 가장 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은 상당히 결기가 있고 딱 부러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직 내부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일부 있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 조그만 조직처럼 그냥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너그럽게 보더라도 인내의 한계는 6개월이다.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든 좀 참아보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 국정감사 때 그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뭔가 관련된 그 조치들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그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치의 결과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건 다음 시기에 한번 그 토의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 지금 바쁘셔가지고 그러게요.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강원도당 위원장이시고 또 이제 지역구도 갖고 계시는데 근데 강원도민은 왜 평화를 싫어하는 거야? 정말 참 제가 정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원인이나 그 명분도 사실은 그 적경지역, 특히 우리 강원도의 평화 문제.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고향에서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접경 지역을 그 주민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정치인들의 어떤 수십 년간의 그 정략적 언행들이 우리 주민들을 학습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강원 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사실은 그 3년 전에, 지난 대선 3년 전에 있었던 이재명, 윤석열, 그때에 비해서 이번 6.3 대선에서 강원 지역이 3년 만에, 3년 사이에 10%가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이게 그 작은 수치 같지만
3년 사이에 10%를 그 강원 지역 전체에서 높이는 것은 사실은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강원 지역이 변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변화의 또 돌파구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이 험지인 강원도가 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 우리 적경 지역이 또 강원 특별자치도가 하여튼 평화의 그 어떤 상징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그 천군만마 이 유튜브 방송을 정말 제가 하여튼 애청자인데요.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밀고 나오시는 두 분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방안보 특별위원회 메인 그 방송으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국방안보 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적어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두에 우리 천군만마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두 분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씨도 오늘 굳은데 멀리서 또. 예, 바쁘신데 의원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도 쉬우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오늘 많은 지식을 얻고 가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김덕윤 장군님 팬클럽 생길 것 같은 아유, 말씀이 어찌나 분명하고 정확하신지 너무 알아듣기 쉽게 명쾌한 말씀 명쾌하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